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그죠? 이제, 뭐가 좀 부담스럽다고요?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은 고등학교 사회에서는 국제법에 이제 법원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적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 근데 우리가 배운 국제법에서는요, 법의 일반 원칙은요, 세모라고 했잖아요. 세모라고. 의견 충돌이 여전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대법원에도 있다라고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그 밑에 뭡니까? 사실 문제인데, 그 밑에 다시 보게 되면 1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3번에 1번 봐봐. 국제법의 주의 법원으로는요, 조약과 관습 등이 있다. 이게 2013년 사실 문제, 이렇게. 근데 위에 거는요, 2015년 사실 문제인데, 연도가 지금 2년 지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뭘 집어넣고 있다? 법의 일반 원칙이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법의 일반 원칙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 쪽으로 거의 이제 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어쨌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우리는 법의 일반 원칙 세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반은 맞은 거 반은 틀렸다고 봐야 돼. 이렇게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틀린 문제가 없으면요, 이걸 답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지금 얘기가 이렇게요. 예. 2번 보겠습니다. 국제 관습법의 효력이 조약에 우선한다. 이게 좀 틀렸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1번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법의 일반 원칙을 지금 뭐라고 지금 사실 쪽에 보고 있다고요, 지금? 예, 법원으로 보는 측면이 이제 소개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처럼 만약에 법의 일반 원칙이 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반만 맞은 거를 봤는데, 다른 문제가 그러면 이번까 이제 더 틀리거나 더 맞는 게 없으면 이걸 답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요. 더군다나 이 최근에 온 문제, 지금 작년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 밑에 건 몇 년 문제고요? 2013년 문제, 이렇게 이제. 근데 오늘날에 가까웠을 때 지금 이걸 법원으로 집어넣고 있다고, 이렇게. 뭐 이런 걸 뭐 그렇게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뭐 이렇게 외우느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 이게 뭐 20문제 다 나오면 고민스럽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2번은 법원 간 효력순위. 효력순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원 간 효력순위는 일단 뭐 강행규범이 맨 앞에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뭐 동의였었고요. 그 다음에 가요,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법의 일반 원칙.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라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예. 3번 학설과 판례 이렇게요. 이때 판례는 무슨 판례 얘기하나요? 예, 모든 판례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제 재판과 국내 재판 뭐 둘 다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조수단. 그래서 이 보조수단의 말을 법의 일반 원칙에 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예. 4번 ISN은 두 개국 사이의 지역 관습법 성립을 인정했다. 예,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인도 통행령 또는 통행권 사건이 있었고요. 또는요, 영국 노르웨이 어업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그다음에요, ICJ에 이제 비호권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이 둘은 몇 개국 사이? 2개국 사이였었고, 이거는요, 지역 관습법을 인정한 사례죠. 이렇게. 예. 이 영국 노르웨이 업 사건은 또 뭐가 확인돼야 되나요? 직선기선하고요, 집요한 불복 이론을 또 여기서 끌어냈었죠. 이렇게. 예. 비호권 사건,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또 지역 관습법을 인정했었고, 그 다음에요, 여기적 비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됐었고,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좀 들어있어. 5번 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권리남용 금지, 금반원, 에스토페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요. 예. 신의성실, 기판적인 원칙이 있다.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아예 박스에 좀 처리되어 있었고요. 기판적인 원칙이 이제 나중에 가서 ICJ 쪽에서 좀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됐었고,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아까 봤던 건데, 이렇게요. 국제법의 주요한 법원으로 조약과 관습 등이 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법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의 성립에는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의 두 요소가 필요하다. 예, 이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만약에 법적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의 일반 원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이제. 3번.
관습국제법. 사실은 이제 국제관습법이라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관습국제법. 일반 국제법이므로 소수 국가재산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까 봤었죠? 여기는 이제 2개국 또는 이제 지역관습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번하고 3번에서 지금 같은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1번 뭡니까 지금 이제 3번 이런 것은 같게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묻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안다고요? 대충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뭐 강사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출 문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쓰기도 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왜요? 그건 이제 조약에 나와 있는 조문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커다란 부담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강사들도 문제를 할 때마다 무슨 부담이 있다고요? 난이도 실패할까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기출된 것은 어떤 이제 의미가 있다고요? 난이도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된 것 중에 이제 조약문에 쓰인 것은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 꽤 있다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이스에 있는 법의 일반한 칙을 적용 재판할 수 있다. 의미가 있습니까? 오죠. 이건 당사권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직권으로 가능하다. 직권으로 이렇게. 5번째, 관습국제법과 조약사에서는 효력 우열관계가 존재하자며 양자 상충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조건이 필요했죠? 신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신법 우선. 대상자가 이제 대상자 또는 당사자가 뭐 해야 되고요? 동일해야 되고 대상 분야가 동일해야 될 2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하죠. 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누가 필요하대? 누가 이런 얘기 하고 다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여기에 나와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근데 특별법에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은요 나와있지? 않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69년도에 이렇게 이제. 이유는요. 그러니까 신법 우선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특별법 우선 원칙은 없다. 이렇게. 왜 없나요? 조약과 조약 사이에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조약과 관습법, 관습과 관습법 사이에 뭐를 확인하기 어렵다고요? 일반 특별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이제. 다만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건 어디 있었냐면 저쪽 이제 WTO 가면은 어디에서요? 부속서 1A의 뭐 가트와 이제 기타 나머지를 할 때 이걸 뭐로 봤고요? 보통 이렇게 보라고 이거를요.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때 말고는 거의 잘 쓰지 않죠. 이렇게. 됐고요. 예. 3번의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가겠습니다. 국제사법법원 아이스에 이렇게 이제 규정 38조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다. 재판의 준칙, 재판 시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1번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법으로 수락된 이렇게요. 예. 관습 형법에는 국제법 주체의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위로 형성되는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요건이라고요? 이게 이제 ICJ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야. 이제 뭘 반복적으로 해요? 국제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 2가지가 필요하다. 보통 그 2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 요소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요소설 이렇게 이 요소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 요소설의 표현은 왜 나온 겁니까? 뭐 때문에요? 속성 관습법 때문에. 그렇죠. 속성 관습법 뭐 없이요? 뭐 없이 이것만으로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2개가 있어야 된다고 거듭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으면 이렇게 이제 2가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예. 2번 문명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인데 못하네요. 법의 일반 원칙은 국내법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 이제 법의 일반 원칙 할 때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야. 이렇게 이제 법의 일반 원칙 할 때 이 법이 무슨 법이냐는 거야. 이 법이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국내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국내법의 일반 원칙이 이렇게 이제 되시죠? 근데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이제
법이 국내법인지 아닌지를 딸 때는 나중에 이제 정부 승인 가면요. 정부 승인 언제 하는 거죠? 정부 승인 언제 합니까? 정부 승인 언제 해? 정의하면요. 비합법적 수단에 의해 정부 교체 시할 때 여기 비합법할 때 이 법이 또 무슨 법이냐는 거죠. 이 법이 무슨 법이었습니까? 이 법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국내법인지 국제법인지 물을 때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둘 다 국내법이었어. 예. 우리 다 봤던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보면 2번. 문명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은 국내법의 원칙으로 보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요?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요. 있는 것이 팩트야. 사실이야. 예.